안녕하세요 기치아리 여러분들, 과원기영입니다. 둠스데이 개봉이 몇 개월가량 늦춰지는 아쉬운 소식을 전했지만 그만큼 많은 인원이 등장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완성도를 다지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최근 썬더볼츠에서 센트리가 등장하면서 역대급 파워 밸런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닥터 둠을 처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히어로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즈4에서 가장 호평받았던 샹치입니다. 텔링스라는 희대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맨몸 격투가 이상의 초인적인 힘을 지닌 인물인데요. 바위를 부수고 드웰러 내부에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등 웬만한 중화기 이상의 파괴력과 영혼까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으며 엄청난 도약을 비롯해 허공을 다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불멸자로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터널스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의 무술이라 불리는 탈로의 무술과 결합하여 초인적인 반사신경과 내구력 등 헐크처럼 순수 육탄전만 내세우는 존재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버린의 진화 단계로 불리는 아담 워럭입니다. 그루트의 신체가 박살나고 드렉스는 가볍게 날아갈 정도이며 네뷸라의 공격에 신체가 관통당했지만 사망하지 않고 인에 도주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의 큰 장점은 초고속 비행 및 우주에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캡틴 마블처럼 비행하는 것만으로도 적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며 체내의 에너지를 이용해 다양한 공격이 가능할 정도이지만 아직까지는 캡틴 마블에 비해 모든 능력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하위 호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둠스데이에서는 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스케일을 제한했기 때문에 아쉽게 명단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작에서는 2대 리빙 트리뷰널까지 맡은 존재였습니다. 판4 멤버 중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휴먼 토치입니다. 예고편에서는 무려 슈트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비행하는 아주 큰일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험실에서 체크한 온도는 무려 3000켈빈을 넘어설 정도로 통상적으로 태양 표면의 온도와 거의 동일한 편으로서 제대로 각성한다면 날아다니는 태양으로서 지구 표면을 싸그리 태워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평행세계 휴먼 토치는 파이로에게 모든 화염을 흡수당하는 등 어느 정도 카운터격 존재도 있는 편이지만 이전 영화에서는 멤버들의 힘을 모조리 흡수한 뒤 무려 혼자서 닥터 둠을 제압하는가 하면 갤럭투스의 전령인 실버 서퍼의 스피드에 대응할 정도로 깐죽거리는 것만 제외한다면 충분히 최강자 라인에 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완다비전 이후 4년째 행방불명 중인 화이트 비전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사망한 비전의 육체를 그대로 사용한 덕분에 기존의 비전과 용호 상박을 겨룰 만큼 비등한 편이었으며 스타크제의 아티팩트는 무려 비전의 마인드스톤 레이저에 대응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와디프에서 타노스의 신체를 절단시킬 정도로 마인드스톤의 레이저는 엄청난 수준이었죠. 특히 이전의 비전은 고결한 정신을 지닌 특성상 최대 출력을 내지 않았지만 화이트 비전의 경우 그러한 정신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와디프 시즌3에서 리리 윌리엄스에게 제압당해 개조된 것으로 보아 최첨단 무기에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둠스데이 등장이 확정된 매그니토입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는 카산드라에게 사망한 뒤 헬멧을 빼앗기면서 다소 안습한 출발을 맺었는데요. 거대한 다리를 비롯해 금속을 다루는데 한계가 없는 편이며 센티넬의 몸속에 철사를 박아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킬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섬세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미래의 센티넬처럼 속성을 바꾸는 적이나 플라스틱 무기로 대응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며 카산드라처럼 압도적인 염동력을 지닌 존재에 비해서는 한 수 아래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MCU에서는 아포칼립스가 없으니 지구의 자기장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겠죠. 또한 최근 엄청난 염동력자가 탄생되면서 매그니토의 위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벤져스를 합친 것보다 강력한 최강자 센트리입니다. 밥의 또 다른 인격인 보이드가 정신을 지배할 시 뉴욕 전체를 그림자로 덮어 자신의 정신세계에 가둘 수 있으며 음속을 능가하는 비행 능력과 초인적인 반사신경을 겸비한 염동력, 물리 공격까지 모두 무효화시키는 등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속만 다루는 매그니토에 비해 다룰 수 있는 물질에 한계가 없는 편이며 토르가 완다의 정신 공격에 당했던 것으로 보아 상위권 히어로조차 무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있는데요. 다만 그림자 능력의 경우 현재까지는 물리적으로 데미지를 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 외 강자들까지 가둬버릴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특히 원작에서 닥터 둠에게 힘을 줬던 몰큘맨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을 시 센트리가 그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큰 편이며 현재 둠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히어로가 얼마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질 스토리에서 꽤나 중요한 포지션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이어 둠스의 등장이 확정된 찰스 이그제비어입니다. 앞서 언급한 센트리가 이중 인격자라는 걸 감안한다면 센트리의 인격을 잠재우는데 카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정신 공격의 범위가 도시 단위를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혼돈의 멀티버스에서는 스칼렛 위치와의 정면 승부에서 사망했으며 데드풀과 울버린에서는 변종이긴 했지만 그의 동생이자 오메가 뮤턴트인 카산드라에게 사망하면서 MCU에서의 전적은 매우 아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산드라가 가지고 있던 저거넛 헬멧이나 매그니토의 헬멧처럼 능력이 통하지 않는 장비가 꽤 존재하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둠을 제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게 둠스의 명단에서 빠진 이터널스입니다. 아마도 참견하지 말라는 아리셴의 명령이 있었겠죠. 광속 비행과 레이저를 겸비한 이카리스를 필두로 근접전의 달인 테나와 길가메시, 가장 빠른 마카리와 에너지를 투사하는 킹고, 장비를 사용하는 파스토스 등이 전투 멤버로 포진해 있는데요. 특히 4명이 빠진 6명의 힘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무려 티아무트를 석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신적 존재를 쓰러뜨린 유일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카리스를 제외한 개개인의 전투력으로만 본다면 스프라이트는 짱돌에 맞아 쓰러질 정도이며 테나는 치매가 와서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드루이그는 마인드 컨트롤을 제외한다면 마땅히 공격 수단이 없는 등 조금씩 하자가 있는 편입니다. 기습으로 타노스를 죽음까지 몰고 간 토르입니다. 확실히 다른 평행세계 찰스와 일루미나티가 4스톤 타노스에게는 힘겨운 모습을 보이면서 토르의 강력함을 입증했는데요. 인피니티워에서 스톤브레이커로 각성한 걸 제외한다면 토르4까지 쭉 성능이 동일한 편이지만 엔드게임을 비롯해 신도살자 고르까지 물리치면서 전투 경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사벽입니다. 타노스를 기습한 건 역시 손을 끼울 때 무방비 상태라는 걸 알아챘기 때문이며 기지를 발휘해 헬라와 수르트를 싸우게 만들어 백성들을 구조하는가 하면 아스가르드 아이들에게 제우스의 힘을 나누어 적들을 처리하는 등 바보라는 인식과는 달리 지략적으로도 상당한 편이며 등장할 때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히어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평행세계에서는 정복자 캉에 살해당하는 등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이긴 하지만 전투력 측정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편입니다. 더 마블스에서 주춤한 캡틴 마블입니다. 광양자 에너지를 이용한 광속 비행으로 들이받는 것만으로도 타노스의 생츄어리를 파괴하고 타노스의 공격을 버틸 정도이지만 더 마블스에서는 스위칭 액션에 정신이 팔린 것인지 타노스보다 한참 약한 다르벤에게 1대3으로 덤볐음에도 힘겨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르벤의 팔찌가 포톤 블라스트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캡틴 마블이 가진 능력은 포톤 블라스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연출 미스였다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편인데요. 캡틴 마블은 둠스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지만 더 마블스 쿠키 영상에서 모니카가 다른 엑스맨과 만나는 모습을 통해 이후의 작품에서 영예성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마땅히 리더가 없는 MCU에서 유일하게 리더격 임무를 맡을 수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멀티버스사가 특성상 이제 막 캡틴이 된 샘보다는 스트레인지가 좀 더 적격이 아닐까요? 인피니티 워 이후 타임스톤이 사라지면서 스파이더맨에게 미러 디멘션이 파괴되고 문어 괴물에 기절하는 등 굴욕을 면치 못했지만 자력으로 스톤의 힘을 막아낸 이 두 장면과 신적 존재까지 대응할 정도로 뛰어난 판단력, 브레인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스트레인지는 고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크홀드를 터득함에 따라 다른 멀티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스칼렛 위치를 잠시나마 봉인시켜 버리는가 하면 현재 제3의 눈까지 뜬 만큼 스트레인지의 잠재력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른 평행세계에서는 아예 하나의 유니버스를 창조하고 신이 된 만큼 웬만큼 강력한 존재가 아니고서야 스트레인지를 제압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둠스데이에는 등장하지 않게 되었지만 원작에서는 리더로 섬기던 닥터 둠에 의해 살해되었던 만큼 시크릿 워즈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둠세이 명단에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크릿 워즈 혹은 페이즈 6에서 복귀 가능성이 커진 스칼렛 위치입니다. 데드풀과 울버린 이후 코믹스에서 다른 평행세계 스칼렛 위치가 TVA에 잡힌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멀티버스 이동을 비롯해 현실 조작 및 헥스라는 자신만의 차원을 만들어 절대적인 권능을 누릴 수 있으며 우주적 존재를 제외한다면 현재 닥터둠을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애거사 드라마에서 완다의 생사가 다시 한번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직 죽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평행세계 완다가 등장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멀티버스를 관리하는 신적 존재로 각성한 로키입니다. 메인 유니버스에서 사망한 로키가 아닌 다른 평행세계 변종이 메인 자리를 꿰찬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칼렛 위치나 스트레인지조차 멀티버스를 이동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아예 멀티버스의 운명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섰으며 캡틴 마블이나 토르, 센트리 같은 강자 역시 로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닥터 둠의 경우 멀티버스를 파괴하여 배틀 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로키의 운명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산드라의 힘이 워낙 강력한 나머지 TVA가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처럼 닥터둠 역시 TVA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을 넘어 로키의 운명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과연 로키는 어벤져스 영화에서 다시 한번 사망하는 것일까요? 또한 토르와 제외한다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요? 멀티버스사가 역대급 벨붕을 가져온 가이아입니다. 새로운 혈청을 맞고 힘을 얻게 되었으며 이 혈청은 그루트의 신체 조작, 타노스와 어보미네이션의 신체, 에보니모의 염동력, 캡틴 마블의 광양자 에너지 등 지금까지 등장한 가장 강력한 초인들의 DNA를 모두 섞어 만든 희대의 사기 아이템으로서 이 혈청을 맞은 가이아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와디프에 등장한 카오리 이상으로 밸런스 붕괴를 가져왔지만 만일 재등장한다면 반드시 모든 능력을 모두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멀티버스사가 가장 강력한 히어로였습니다. 정말 허공을 다포하는 샹치부터 시작해 순간이동을 연상케 하는 센트리까지 이제 비행 능력 없이는 최강자 라인에 들 수 없을 지경인데요. 이후 새로운 인물들이 더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벤져스가 개봉할 때쯤이면 얼마나 많은 강자들이 순위를 차지할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